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오늘은 얘기할 주제가 공부야. 공부. 정비사로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건 거 이야기할 거야. 공부가 주제이긴 한데 뭘 얘기하려냐면,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굳이 전문대는 대학은 나오지 않아도 돼. 고졸 학력으로도 되고, 직업 전문 학교를 나와도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되고. 근데 학력은 짧아도 되는 건 맞는데, 공부는 정말 오래 해야 돼. 정말 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돼. 어느 계통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에 있다고 하면, 신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CS 교육, 그 다음에 정비 교육, 그 다음에 시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대학을 갔다 그러면 연력학, 기계역학, 재료역학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번에 갔던 조카가 로봇? 창의 로봇을 좋아한대. 근데 만지고 놀고 하는 거는 좋아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창의 로봇을 하다 보면 이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 근데 이게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 이제 석박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까? 석박사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석박사를 가려면 연력학, 기계역학, 재료역학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학을 해야지만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역학이라는 게 그냥 수학이야, 수학.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를 간다고 하는 건, 수학과를 안 가도 수학은 계속 해야 돼. 생각보다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비사가 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많이 안 해도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전문대를 나오거나 4년제를 나오면 뭐가 다르냐,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쪽에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돼. 고졸 학력으로 승진할 수도 있지. 지금은 약간의 기성세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력과 상관없이 경력으로서 승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고졸 학력으로 승진은 좀 어렵지 않나. 자동차 정비사로서 그냥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보면 자동차 정비사가 되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자동차 정비사는 큰 돈을 만지긴 힘든 직업이거든. 개중에 자영업으로 해서 상위 10% 아니면 지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돈 벌기는 쉽진 않거든. 근데 자동차 정비사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직업으로 인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밥만 안 굶어주고 살아. 밥만 안 굶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사들 보고 누가 주위 사람이 정비하면 어때? 라고 하면 약간 갸우뚱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거야. 개 중에 간혹 있을 수 있어. 자동차 정비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한다고 하면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든가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너 한번 해봐,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사람이 우선이질 않아. 사람이 우선이 시스템이 아니야. 자동차 정비는 해보면 알 거야. 왜냐고, 여름엔 더운 데에서 일해야 되지. 자동차라는 게 열을 발산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로 들어오면 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울 땐 쇳덩어리가 얼마나 차갑겠어. 추울 땐 추워서 고생하지. 전반적으로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듣지. 사기꾼. 약간 불신의 아이콘인 거잖아. 불신의 아이콘.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의 아이콘.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맨날 대화가 아니라. 만약에 네가 돈이 있어, 네가 돈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어찌됐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어떠한 증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보고 이건 이래서 이렇구요, 저건 저렇구요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할까? 있을 수 있어. 걔 중에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내가 정말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걔 중에 몇몇 사람들은 네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 근데 그건 걔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정말 바쁜데, 바빠 죽겠는 사람이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움직이기가 힘든데 네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귀에 들어올까? 걔 중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걔 중에 어렵지 않게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거야.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 아니면 직업훈련원에 가서, 내가 시간이 있다면 직업훈련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하다못해 시간은 없고 관심은 있다, 동호회를 가서 공부를 해도 돼. 굳이 너라는 사람이 믿음이 안 가는 상황에서 굳이 너라는 사람한테 돈을 내고 신임이 안 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침을 받는다? 쉬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맨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맨날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저렇고요. 대화가 아닌 맨날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 직종은 굉장히 힘들어. 그래도 내가 쉽게 설명을 하고 뭔가를 어렵지 않게,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빼서 설명을 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거든. 근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 자동차 정비사는 생각보다 의사들만큼은 빡시게 공부하지는 않아. 의사들만큼 빡시게 공부하지는 않지만 의사들만큼 길게 공부를 해야 돼. 의사들과 같이. 예를 들어 의사들도 무슨 논문이 나오거나 무슨 기술이 나오면 계속 습득을 해야 되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사들도 책을 보고 공부하듯이, 정비사도 신차가 나오면, 신모델이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하게 돼. 그리고 또 증상이 정말 잘 모르겠어, 그런 증상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에서는 좀 공부를 내가 덜 하고 싶으면 덜 할 수도 있지.
덜 할 수 있으나 상위 10% 지역에서 탑 10, 지역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서 지역에서 무언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은평구, 뭐 서초구, 강동구 내에서 잘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직접적으로 내가 너라는 사람을 몰라도 소개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같은 업종이니까 소개해서 아유 부탁 뭐 너한테 사정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공부는 계속 해야 되거든.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서는 상위 10%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그 안에서 빚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들 보고 정비 비전이 어때요? 그러면 갸우뚱 하는 거거든. 정말 내가 열정이 있어서 열정만 갖고는 솔직히 힘들다고 지금 나는 생각을 해. 내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는 할게. 일단 전후 설명을 정비사들한테 왜 자꾸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많은 정비사들이 왜 정비를 배우겠다, 내가 신입으로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면 왜 갸우뚱하고 왜 말리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은 기술직이고 같은 한 데서 떨고 더위에서 떠는 직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비하는 사람들, 설비팀, 그래, 신기술 공법이 나오기는 하지 가끔. 그러나 몇 가지 사이클 내에서 몇 가지 타입이 있어. 그런 타입을 만약에 소비자가 뭘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이 공법은 어떻고요, 저 공법은 어떻고요, 이 어떤 공법으로 해드릴까요? 라고 설명을 하나? 그냥 소비자들은 싸고 효율성 좋은 걸 원해.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이 집의 위치라든지 내가 여기다 뭘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공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뭐 집수리 같은 거 한다고 쳐봐. 그러면 장판도 까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장판을 옛날 구형처럼 겹쳐 까는 방식이 있고, 뭐 요즘 마룻바닥처럼 그냥 민자로 까는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벽하고 이렇게 벽을 올려 마는 방식이 있고, 바닥과 일자로 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는 방식이 있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소비자한테 일일이 설명하나?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화로서 이끌어내지 그걸 설명하지 않아 절대. 설명하는 직업일수록 손님과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나 원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막 이상한 데로 왔다.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공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중요하게 따르는 것은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나중에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 학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했으면 더더욱이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후배를 가르치는 양성소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전문대라든지 4년제 대학 나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무인 자동차를 만들되겠든지 아니면 나의 조카처럼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꿈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공계 계열은 이공계 어느 계열이든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다루고 하는 데들은 연력학, 기계역학, 재료역학 이런 역학을 모두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 전문대에서는 역학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장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대까지 졸업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경험상. 근데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서 2년을 다녀야 되면 2천만원이 넘는 거다 등록금, 입학금, 거다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최소 3천만원 이상 중형차 차값 한 대 이상의 비용을 들어서 전문대를 졸업을 하는 거거든. 내가 전문대를 졸업을 해보니까 난 전문대 나왔거든.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와 보니까 지금의 나이가 먹어서 이직을 하는데 좀 편하긴 하더라고. 직장을 요즘 알아보고 있잖아.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 학력이 전문대라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지금 현 상태에서 제약이 없더라고.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왜냐면 대졸사원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더라. 너희가 나중에 기계가 좋고 나 로봇을 개발할 거야, 아니면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할 거야, 때로는 뭐 다른 것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을 할 거야. 그러려면 공기역학이라든지 어쨌든 그 재료를 써서 이 안전계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알게 돼. 하중 모멘트 뭐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거를 계산으로 공식으로 뽑아내야 돼. 그러려면 수학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인 거지. 공식.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너의 꿈을 하향 평준화, 하향 조정하기를 바래.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던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수학을 뛰어넘는, 공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중에 대학에 입학해서 이런 걸 배우는지 몰랐어 그리고 전과 하려 하지 말고, 나 전문대 다닐 때 당국대 다니다가, 당국대 무슨 과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당국대 다니다가 우리 학교 왔어. 뭐 다른 과 하다가 이렇게 전과 한 사람도 많이 보고. 근데 이미 그 보통 1학년은 다니고 정말 재미가 없어서 자기가 했던 게 아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 전과 한 사람들 보면 졸업은 하더라. 졸업은 자기가 원해서 왔으니까 졸업은 하는데 써먹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지. 지금은 다른 쪽에 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계 계열에 가 있기 때문에 써먹기는 하는 건 맞아.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무엇에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 이공계, 로보트, 뭐 기타 이외에 뭐 로보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공계라고 하는 거는 뭐 다 기계를 만지는 걸 이공계라고 하지. 이공계에 있어서는 수학이 진짜 절친이다. 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곳, 어디까지가 높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